자, 이제부터 2023년의 대한민국 트렌드 중에서 특히 청년 세대와 관련된 부분에 집중하겠습니다. 강의 초반에 안내한 것처럼 이 부분은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의 Z세대 트렌드 2023에 제시된 내용을 정리할게요.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세대 구분에 대해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동안 MZ세대라는 말이 유행했죠. 하지만 이 용어가 지나치게 막연하고 범위도 너무 넓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가 그러한데 그래서 이것을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자는 주장이 있죠. 재작년에 나왔던 밀레니얼 Z세대 트렌드 2022에 그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살펴볼게요. 이 책을 만든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에서는 세대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여기 이 표를 보면 전기 밀레니얼 세대는 1981년부터 1988년 출생자, 후기 밀레니얼 세대는 1989년부터 1995년 출생자라고 설명해요. 물론 아직 정교한 개념은 아니고 그저 구분의 필요성만 언급한 단계이지만 조금 더 세분화된 인식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 자체는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MZ세대의 공통점을 유전자 코드라고 명명하면서 세 가지로 제시했어요. 첫째, 경계 없는 세대. 느슨한 연대를 지향하는 특징을 넘어 아예 무소속 공동체를 추구하는 경향이라고 설명됩니다. 다루는 문제가 다양해진 만큼 인류 보편의 가치에 반응한다라는 특징이 발견되고요. 둘째, 디지털 근본주의. 디지털이 디폴트 값, 즉 기본이 된 사회에서 나고 자란 MZ세대는 디지털은 현실이고 오히려 아날로그를 일탈로 느낍니다. 이전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속성이죠. 그래서 이들은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오프라인을 뛰어넘는 이른바 테크 연대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셋째, 멀티플 리스트. 멀티플레이어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한 가지 일만 해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는 N잡이 필수가 되고 회사는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일종의 플랫폼처럼 인식되고 있어요. 이런 사회에서 중요한 역량은 학력이나 스펙이 아니라 개성과 창의력입니다. MZ세대는 바로 이를 기반으로 세상을 살아나가고 혹은 살아내고 있죠.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Z세대 트렌드 2023은 네 가지 트렌드 이슈를 제시했어요. 하이퍼 퍼스널리티, 포트폴리오 세대, 쇼퍼머블, 디깅 소비 하나씩 검토하겠습니다. 먼저 하이퍼 퍼스널리티, 초개인화. 여기에서도 개인화 경향을 강조해요. 과거에는 소비자 집단을 성별, 연령, 거주지, 생애주기, 소득 등의 기준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다가 취향, 신념, 라이프 스타일까지 고려하기 시작했지요. 이제 최근에는 집단을 나누는 일이 무의미할 정도로 소비자 개개인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세대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져요. 더 선명하고 입체적인 나, 개인의 존재감과 캐릭터가 극대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청년 세대에게 직장에서의 승진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업보다는 커리어가 더 강조되는데요. 한 직장에서 승진을 거듭하고 임원이 되거나 한 분야에서 전문가를 인정받는 수직적 성장보다는 수평적 성장이 강조됩니다. 즉,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열심히 파고들어 재능을 만들고 그것을 이용해서 여러 프로젝트에 도전하면서 경험을 넓히는 작업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즉, 입체적 확장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Z세대는 다면적, 가변적, 과정형의 나를 구축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이전 세대와 구분되지요. 가령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건 어느 세대나 같습니다. 하지만 청년 세대들은 자신의 운동 기록을 SNS에 남기고 다른 이들과 공유해요. 건강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러한 초개인화, 하이퍼 퍼스널리티를 기반으로 다음 이슈가 연결되는데요. 바로 포트폴리오 세대입니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직장 내 승진과 같은 수직적 성장이 아니라 수평적 성장이 강조되기 때문에 자신의 커리어를 다른 이들에게 소개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해졌어요. 결과에 주목하면 이미 성공한 이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멘토링이 필요합니다. 반면 지금처럼 과정이 중요해지면 각자의 강점과 약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코치가 필요하죠. 이런 경향이 확산되면서 Z세대의 인식도 바뀝니다. 이는 특히 직장 생활에서 분명하게 나타나요. 자신들에게 잘 맞는 조직 문화를 가진 회사를 찾기 위해서 이직, 퇴사를 하는 일이 트렌드화됩니다. 이는 채용 문화의 변화, 경력 채용이 활발해졌다는 사실이 영향을 주었어요. 아울러 유연한 근무 환경을 추구하는 경향이 더 강해집니다. 또 다른 트렌드 이슈는 쇼퍼머블이에요. 이는 쇼펌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에이블을 더해서 만든 신조어로 쇼펌 콘텐츠로 만들 만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인식을 토대로 Z세대 트렌드 2023은 혁신성과 캐릭터성이 강조된 쇼퍼머블한 콘텐츠가 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Z세대는 쇼폼 콘텐츠의 소비자인 동시에 적극적인 생산자이기도 하죠. 이런 경향은 이미 예측되어 왔습니다. 가령 2019년 발표된 타깃 오디언스 리포트를 보면 이미 당시에도 10대들은 10분 미만의 동영상을 더 선호했고 범위를 20대로 확장하더라도 15분 정도의 콘텐츠를 좋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런 세대가 성장해서 쇼퍼머블이라는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쇼폼 콘텐츠는 시간이 짧은 까닭에 전체적인 서사 구조보다 핵심적인 장면의 가치에 더 주목하게 됩니다. 또 분량이 짧은 대신 여러 편의 콘텐츠가 발표되기 때문에 시리즈의 전반적인 정체성은 캐릭터를 통해 잡아 나갈 수밖에 없어요. 캐릭터 중심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콘텐츠 창작에 도움이 되겠어요? 마지막 트렌드 이슈는 디깅 소비입니다. 한동안 일시적이고 즉각적인 만족감을 충족하는 소비가 강조되었는데요. 이른바 욜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Z세대는 그보다 지속되는 만족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일상을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괜찮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소비에 주목합니다. 최근 주목되는 갓셈이 이런 경향을 대표하는 용어입니다. 신을 뜻하는 갓과 인생을 합친 단어이지요. 자신이 세운 목표나 계획을 착실하게 이뤄내는 생산적이고 부지런한 삶을 추구하고 발전과 성장의 과정을 중시하는 관점입니다. 이처럼 Z세대 트렌드 2023에 제시한 4가지 트렌드 이슈는 앞서 살핀 트렌드 코리아 2023의 10가지 키워드와 연관됩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연관성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에요. 중점적으로 다루는 세대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한국 사회라는 동일한 대상을 두고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하이퍼 퍼스널리티는 평균 실종, 인덱스 관계, 뉴 디맨드 전략과 연관되죠. 포트폴리오 세대는 오피스 빅뱅, 체리 슈머, 알파 세대가 온다, 네버랜드 신드롬 등의 내용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쇼퍼머블은 디깅 모멘텀, 알파 세대가 온다, 선제적 대응 기술, 네버랜드 신드롬 등의 키워드와 연결될 수 있고요. 마지막 디깅 소비는 평균 실종, 체리 슈머, 디깅 모멘텀, 공간력 등과 함께 다룰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연관 관계까지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행할게요. 이제부터는 Z세대를 사로잡는 마케팅 코드입니다. Z세대 트렌드 2023이 제시한 마케팅 코드 4가지는 공간, 전통, 편의점, 갓생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우선 공간 마케팅이에요. Z세대는 셀프 브랜딩 혹은 퍼스널 브랜딩에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공간도 셀프 브랜딩의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어요. 이는 무엇보다 SNS 활용 역량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책에서는 이것을 Z세대는 핫플레이스 방문을 단순히 잘 꾸며진 공간을 방문한 것 이상으로 받아들인다. 자신의 취향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방문 경험을 좋게 추억하고자 한다. 사전조사 단계부터
후기 공유까지 전 과정을 브랜드 콘셉트와 맞게 구성한다면 Z세대가 사랑하는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로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마티 스토어를 제시합니다. 패션 브랜드 파인드 카푸어의 렌탈샵인데요. 시그니처 제품인 마티백을 대여하고 SNS에 착용샷을 업로드하면 사은품을 제공합니다. 저는 국립중앙박물관을 또 다른 사례로 제시할게요. 특히 상설전시관 2층에 있는 사유의 방에 주목됩니다. 여기에는 딱 두 개의 오브제가 전시되어 있어요. 삼국시대의 반가 사유상, 즉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에 얹고 걸터 앉아서 오른손을 받쳐 뺨에 대고 생각에 잠긴 부처의 모습을 조각한 조각품입니다. 도를 깨닫기 직전의 석가모니를 형상화한 것인데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불교에도 큰 영향을 주었어요. 6세기 후반에 제작된 국보 제78호, 7세기 전반에 만들어진 국보 제83호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물은 배제하고 오직 오브제에 집중하도록 공간을 연출해서 몰입도를 높였죠. 이후 관련 굿즈가 만들어지고 홍보하는 방식에도 주목됩니다. 기존의 굿즈들이 원본의 재현에만 집중한 반면 반가사유상 굿즈는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으로 현대화되었는데요. 방문객들에게 인기가 높았는데 최근에 TVN에서 방영된 예능 프로그램 서진이네에서 활용되면서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마케팅 코드는 전통이에요. 그런데 옛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해석해서 현대화한 힙한 전통이라는 점이 주목됩니다. 한국 문화의 범위와 개념이 변화되고 있어요. 드라마, 영화, 게임, 대중문화 등 K컬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일을 경험한 Z세대는 국경을 넘어 문화를 향유하고 교류하는 일에 익숙합니다. 그 과정에서 꼭 원조가 아니더라도 재해석을 통해 가치를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프랑스의 디저트 마카롱을 요즘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변형한 이른바 K 마카롱을 한국적인 음식으로 인식하는 태도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책에서는 이것을 Z세대가 생각하는 한국 문화의 정수는 재해석에 있다. 한국에 뿌리를 두지 않거나 전통을 완벽하게 재현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특색이 드러나도록 새롭게 해석했다면 그건 역시 하나의 한국 문화로 여긴다. 우리 문화를 더 많은 사람이 향유할 즐길거리로 만드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다. Z세대는 한국 문화의 확장과 발전을 열린 자세로 받아들인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힙해진 전통에 해당하는 사례로 2021년 서울관광재단에서 개최한 서울상징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던 마패 모양 교통카드를 들고 있어요. 조선시대 관리들이 나라의 말을 빌릴 때 사용하던 마패를 창의적으로 재해석한 제품입니다. 이후 텀블벅에서 프로젝트 펀딩을 받았는데 일주일 만에 펀딩률 2만%를 달성한 히트 상품입니다. 그 뒤로도 인기가 유지되어 2022년에는 편의점 세븐일레븐에서 판매되기도 했죠. 이외에도 전통 문화를 콘셉트로 활용한 상품을 판매하는 셀렉트숍 코힙도 같은 맥락의 사례입니다. 패션 잡화, 액세서리, 문구, 인테리어 소품에 이르기까지 한국 전통 문화를 재해석한 다양한 제품을 모아서 판매하고 있어요. 한편 한국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존 제품을 리뉴얼해서 출시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습니다. 품질을 높이고 디자인을 세련되게 바꾸었는데 신세계 백화점에서 SSG닷컴에 한국 술 전문관을 따로 오픈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제품 둘 다가 주목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인 윤동주의 동시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인데요. 바다도 푸르고 하늘도 푸르고 바다도 끝없고 하늘도 끝없고 바다에 돌 던지고 하늘에 침 뱉고 바다는 방글 하늘은 잠잠 이러한 시의 느낌이 전달되도록 맛을 구현하고 그것을 패키지 디자인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전통의 현대화 작업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케팅 코드는 편의점이에요. 최근 편의점은 정말 다양하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가장 빠르게 트렌드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이자 유행 상품을 구할 수 있는 핫플레이스, 또 다양한 컬래버레이션 상품을 통해 브랜드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인식되고 있지요. 책에서는 이 내용을 Z세대에게 편의점이란 공간은 먹거리와 생필품을 파는 유통 채널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브랜드의 매력을 미리 보여주고 온 오프라인을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놀이터다. 편의점은 앞으로도 계속 Z세대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이고 Z세대는 편의점에서의 놀이를 이어갈 것이다. 따라서 Z세대를 타깃으로 하는 브랜드라면 편의점이라는 놀이터에 뛰어들어 볼 것을 추천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편의점과 관련된 트렌드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최신 기술과의 연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수제 맥주나 지역 특산물 등과 연계되는 상품이 발표되었던 것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있었죠. 편의점 매대에서 광화문, 백록담, 성산일출봉, 경복궁, 남산, 여수 등의 지역 명소를 내세운 제품을 찾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배달 로봇이나 드론 배달을 시행하는 점포도 생겨났어요. 세븐일레븐 가평 수목원점에서는 인근 펜션에서 주문을 하면 드론에 상품을 담아 배달해 줍니다. 이 자체가 특별한 경험이 되는 것이죠. 또 미래형 편의점이라고 불리는 DX랩을 표방한 점포들도 늘고 있습니다. GS25 서울 역삼역점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카메라로 고객의 특성을 파악해서 맞춤형 광고를 송출하는 영상인식 디지털 사이니지, 신한 페이스페이 서비스를 활용한 안면인식 결제 등의 기술이 실험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편의점의 가치와 관련된 문화 콘텐츠 작품들도 다수 발표되고 있습니다. 출판 시장으로만 논의를 한정하더라도 이미 김혜란 작가의 단편소설 나는 편의점에 간다 등이 인기를 얻었어요. 그러다 2001년과 2002년 김호연의 장편소설 불편한 편의점 1편과 2편이 발표되어 모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또 직접 편의점을 운영하는 봉다로 작가의 에세이 오늘도 지킵니다 편의점과 같은 작품이 주목을 받기도 했죠. 앞으로 편의점은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를 거듭하리라 예측합니다.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인 만큼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마케팅 코드는 갓생입니다. 이는 삶에 대한 태도 변화라고 하겠는데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큰 흐름은 욜로에서 갓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연대순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010년 중반에 평균적인 삶을 지향하는 노멀 크러쉬, 무민 시대 등의 경향이 나타났지요. 글로벌 금융 위기에 따른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행복하게 만족스러운 삶을 살자는 욜로 열풍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2010년대 후반에 이르면 더 다양한 진로를 찾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규정하고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이른바 마이사이더 경향으로 변해요. 그러다가 2020년대에 이르면 갓생으로 병모합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삶의 태도이고 가변적인 과정형의 나를 추구한다라고 설명했죠. 책에서는 이를 2020년대를 기점으로 시대를 관통하는 삶의 태도가 달라진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대충 살자를 외치던 시대에서 갓생을 살며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는 시대로 전환된 것이다. 삶의 태도와 기분의 변화는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제시합니다. 이런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과거, 즉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미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욜로가 강조되었어요. 지금 이 순간의 행복에 투자하려 했고 소비하는 시점과 행위에서 느끼는 만족감을 중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향은 일시적이라는 한계가 있죠. 하지만 2020년 이후 제시된 갓생은 미래 불확실성에 코로나19 사태가 더해지면서 일상에 대한 위협까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을 지키고 싶은 욕망, 그러니까 삶을 유지하면서 이왕이라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려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청년 세대가 생각하는 갓생이란 무엇인가? 성장 관리 앱 그로우의 조사에 따르면 운동, 공부, 독서 등이 갓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취미생활, 미라클모닝, 재테크 등의 답변도 이어졌고요. 엔잡, 환경보호, 퍼스널 브랜딩 등도 유효한 표를 얻었네요. 앞으로 이런 추세가 어떻게 이어질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기를 권합니다.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Z세대 트렌드에 제시된 좋은 자료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책의 가장 마지막에 붙어 있는 트렌드 변화 연표입니다. 2015년부터 작년 2022년까지의 내용을 정리했어요.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 혹은 가치관이 가장 중요한데 이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트렌드 현상이 제시됩니다. 2015년부터 17년까지는 노멀 크러쉬와 무민의 시대인데요. 사회적으로는 헬조선, 수저 계급론 등이 등장했고 소확행 소비가 확산되어 인형 뽑기 같은 것들이 유행했죠. 효린의 민박 같은 일상 속에서 위안을 주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마이사이더인데 사회적으로는 주 52시간 근무가 확산되면서 엔잡 등이 주목받았어요. 유튜브의 영향력이 늘었고 여기에 기반한 웹예능, 웹드라마, 브이로그 등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2020년부터는 하이퍼 퍼스널리티인데 재택근무 등 유연한 조직 문화가 확산되고 노션, 투두메이트 등의 생산성 향상 앱이 인기를 끌었고 커리어 관리가 유행하고 ESG 경영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강조되는 사회 현상 등이 나타납니다. 개인 관계에서는 MBTI, 셀프 사진 스튜디오, 보디 프로필 등이 인기를 얻고 있죠.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하면서 우리 시대의 트렌드 변화를 관찰하면 더 분명한 성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자, 지금까지 2023년도 K 트렌드 전망을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미래를 가늠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트렌드를 전망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고요. 하지만 시작 부분에서 설명했듯 모든 예측은 오류의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류 없는 예측은 존재할 수 없고요. 존재한다고 해도 오히려 위험합니다. 전망은 예측일 뿐 불변의 결과가 아니니까요. 다만 대비하는데 도움을 주는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올해에도 SF 작가 윌리엄 깁슨의 말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다만 모두에게 균등하게 온 것은 아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트렌드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라고 저는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가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데 참고 자료가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